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좀 슬픈 테슬라 이야기, 주식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그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또 안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눠볼까 합니다. 근데 이거 지극히 다 아시겠지만 다 제 개인적 생각이고, 그리고 이 채널은 여러가지 테슬라에 대해서 토론도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전 절대로 댓글을 삭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 비판적인 의견도 대환영입니다. 시작하기 앞서 병민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그리고 캐논데일님 감사합니다. 저는 여전히 동의합니다. 제가 어제 사이버 트럭의 생산 능력이 굉장히 놀랍다라는 취지로 12만 5천 대 결코 적은 게 아닌데 그 취지로 영상을 만들었는데 물론 어닝 미스 그로 인해서 테슬라의 마진도 또 걱정이 되고 주식이 내려가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제 뉴스가 헤드라인이 일론 머스크의 이게 어닝콜이 초반에 조금 음질 문제도 있었고 이제 후반부에 제가 좀 놓친 게 있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어닝콜을 또 이렇게 열심히 듣고 이랬는데요. 결론은 아직까진 제 어떤 스탠스가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게 테슬라 공식 X 계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거를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 다시 포스트를 했습니다. 이제 트윗이 아니죠. X인데 여기 보면 첫 번째가 사이버 트럭 프로덕션이 remain on track입니다. 12만 5천 대가 맞는 거죠. 물론 양산이라는 게 가봐야 아는 거지만 테슬라는 보여준 게 많고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확률만 알 수 있을 뿐이지 그나마 100%라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지금까지 보여준 게 워낙 많기 때문에 어닝콜에서 그 장부에 쓰는 그 숫자는 막 그냥 아무렇게나 쓰는 숫자가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12만 5천 대 이상이라고 얘기할 정도면은 이 정도면 저는 그 부분에 장점을 제 의견과 거기에 좀 감화돼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봐도. 심지어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물론 어닝콜에서 뒤에 나온 질문들 보면 후반부는 좀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었죠. 그거에 지금 집중 초점이 맞아서 주식이 더 떨어진 효과가 났다고 기사가 계속 나는데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공식 계정에 제대로 나온 거 보면 4680 셀도 잘 가고 있답니다. 매 분기마다 30-40%씩 증산하고 있고 모델 Y는 여전히 remain the best selling vehicle입니다. 유럽에서 최고고 AI는 더블링 됐고 트레이닝하는 그리고 All Hertz 렌탈은 이제 노스 아메리카, US, 캐나다에서 테슬라 앱으로 액세스가 되니까 이제는 렌트카도 앱으로 쉽게 테슬라 앱으로 그냥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제 프로파일을 그대로 인식해서 아주 스무스한 이렇게 해준 회사가 없죠. 거기다가 앱도 리디자인 돼서 서비스나 이런 거 제가 이번에 수리라든지 여러 가지 신청하는 거 그래서 테슬라 보험을 좀 쓰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제 보험을. 근데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쵸? 이게 상대 보험에다가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저희 와이프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상대 보험 쓰는 게 맞긴 한 것 같은데 이거 워낙 앱으로 워낙 스무스하게 가다 보니까 근데 알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전에 있던 주는 아무래도 자기 보험을 쓰게 돼 있고 제가 잘못한 게 없으면 보험회사들끼리 알아서 싸워서 제 보험회사가 그 금액을 상대 보험회사에서 받는 여태까지 그렇게 사고 처리를 해왔던지라 제가 그렇게 했는데 캘리포니아는 아닌가 봅니다. 저도 아직 뉴커머다 보니까 그리고 에너지 스토리지 디플로이먼트 이거 환상적이죠. 그래서 좋게 공식 계정에서는 다 좋은 얘기들만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첫 번째가 사이버 트럭인데 그 재고에 있어서도 가격 하락 아직 재고 수준이 그렇게 우려되는 수준은 아닌데 워낙 일론 머스크가 이놈의 말말말 뒷부분에 혹시나 해서 제가 이 전반부는 스크립트를 얻어다가 AI한테 요약을 하라니까 앞서 공식 계정에 나온 얘기들이 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잘 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데 전반부에도 살짝 앞으로의 이코노미에 대한 uncertainty라든지 그리고 재밌게
상세히 다시 들어보니까 재밌게 들은 거는 기존 내연기관들은 뭐 발전하는 것도 없고 껍데기만 사실상 바꿔가지고 계속 쪼개기 200여 가지 막 쪼개기라고 하는데 쪼개서 파는 거밖에 없지. 사이버 트럭은 아예 만드는 방법부터를 새롭게 고안해서 만든. 근데 아마 일론 머스크가 이제 중간 결론을 내리면 여기서 이제 25만 대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본인 스스로도 테슬라에 거는 기대 아니면 자기 스스로의 목표치도 굉장히 많이 높게 잡지 않았나. 저는 항상 주변을 보면 한 12만 5천 대도 어마무시한 건데 근데 일론 머스크는 25만 대를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너무 스스로에게 기준이 너무 혹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거시 경제도 안 좋은데, 이렇게 주가가 더 내리는 거에 있어서 시중에서, 장에서 일론 머스크한테 기대하는 바가 크다라는 거죠. 워낙 인공지능과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거든요. 뭐 아직 뭐 완성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계속 진보하고 있고, 근데 시장에서는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한테 기대하는 바가 월등했던 거죠. 이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이걸 뚫어나갈 만한 힘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기대가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거에 이제 미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또 중간 결론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계속 이제 대외적인 걸 너무 많이 얘기했다라는 평도 있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경쟁사가 없을 정도로 테슬라는 엄청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어려움이 CEO로서 느껴진다 그러면은 대외 여건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지도 못한 최근에는 옛날에는 높았지만 그렇지만 최근이 항상 장기 금리는 다 국채도 다 내려가는 줄 알았는데 한번 30만에 거의 최고치 아닙니까? 정말 듣도도 못한 높은 금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도 별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지만, 근데 그거에 너무 시장이 정말 격하게 반응하는, 너무 큰 기대가 있었구나. 다시 한번, 그 다 기대감에, 제가 주식을 이제 하면서, 저도 그 기대감이 참 무섭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는데, 그 부분에서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큰 기업의 수장이면은, 이런 부정적인 말도 좀 돌려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일론 머스크는 본인 스스로도 밝혔지만 엔지니어에 더 가깝고 기술에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좀 말을 이렇게 멋있게 하기는 좀 힘든. 근데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더 신뢰가 가는 솔직하게 얘기해주는 너무 투명하게 얘기해서 이제 문제라는 건데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좀 이거를 돌려 얘기하는 그런 것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오히려 솔직하게 제 스타일이라서 그런지, 이게 그러니까 제 의견입니다. 오히려 전 더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참 시장과 의견이 참 다르다라는 것도 저 역시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탓을 많이 한 거죠. 너무 언서터티가 너무 많으니까, 고금리에. 그리고 사람들의 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차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표현 비슷한 것도 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누가 하이니켈 나쁘다, 에너지 덴시티를 올려야 되는 거 배터리에 대해서 저 적극 동의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장에서 그게 안 먹힐 것 같은 생각이 저도 그래서 이 채널은 통해서 저도 그런 균형적 감각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이제 밸류를 더 주는 거고 일론 머스크도 거기에 기인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종합해보면, 솔직하게 참 좋았는데, 지금 제가 봐도, 매크로를 탓할 수밖에 없는데, 1등 기업이라서, 아버지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의 거는 기대감과 너무 두들겨 맞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마냥 긍정적일 수는 없죠. 사이버 트럭이 진짜 어떻게 나오는지가 정말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테슬라라도 정말 새롭게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건 정말 쉽지 않고 대량 생산은 역시나 쉽지 않고 더더욱이 진짜 전쟁부터 해서 앞으로의 상황이 진짜 극단적인 상황까지 준비해서 캐시플로우를 막 준비한다라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정말 다들 좀 투자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라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저는 이 정도의
생산성과 이런 것들을 기대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그걸 만족시켜줘서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시장에서 거는 기대는 훨씬 컸다. 그래서 기가 멕시코라든지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는다. 왜냐하면 대외적 변수가 너무 안 좋으니까요. 그리고 정말 금리가 높다라는 게 현실적으로 물론 전 그 고금리가 막 6년, 7년 갈 거란 생각하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차를 론으로 사죠. 근데 정말 지금 금리면은 차를 저렇게 깎았어도요, 가격을 6년, 7년 제가 만약 이자를 고금리에 다 낸다 그러면은 깎기 전에 저금리로 사신 분들하고 결국 이자를 다 페이한다 그러면 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제 중고차 가격엔 영향이 있죠. 그 표시된 가격이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먼저 사신 분들은 그 부분이 안타깝지만, 근데 만약에 진짜 이자를 저리로 사셨기 때문에 결국 진짜 훌로 이렇게 고금리를 정말 길게 가져가서 다 페이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낼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보니까, BYD도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BYD를 좀 보게 됐거든요. 제가 BYD는 체감이 잘 안 되죠. BYD 버스는 보지만, BYD는 뭐 미국에서 차를 못 파니까요. 그래서 제가 BYD에 대해서 좀 자주 보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저는 체감형 유튜버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테슬라가 차를 워낙 잘 만들어서 제가 테슬라를 좋아하는 거지. 만약에 테슬라보다 더 좋은 차가 있고, 인공지능적이면 자율주행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거를 저한테 제공해 준다 그러면 저는 당장 차를 바꿀 거고, 그리고 써봤을 때 그 차가 좋으면 당연히 그 회사 주식으로 갈아탈 겁니다.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저한테 지금 체감해 주는 건 테슬라만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BYD를 좀 낮게 본 게 있는데 BYD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순수 전기차만 9월까지 100만 대를 넘게 팔았습니다. 이게 미쳤네요. 그러니까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토탈 200만 대를 넘게 파는, 와, 76%. 진짜 이 그래프 보면 작년 대비 이건 뭐 거의 미쳐 돌아가시는 수준으로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비중이 높았는데 이젠 정말 반반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놀라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전기차만으로도 테슬라와 이제 비빌 수 있을 만큼 올라온 거죠. 정말 무섭습니다. 제 생각에는 테슬라랑 BYD, 그러니까 중국 전기, 일론 머스크도 한번 얘기했죠. 중국 전기차 회사 아니면 테슬라밖에 안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기세라면. 그러나 지금 8월까지, 9월도 이제 더해지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베스트셀링 탑 10의 1등은 테슬라 모델 Y고 2등은 BYD 송인데 이거는 이제 BEV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합친 겁니다. 3등이 테슬라 모델 3고 그 다음이 BYD 큰 플러스인데 이것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 합친 거죠. 근데 이제 BYD의 이 미친 대수에 최근에 기여한 차가 시굴이라는 차가 있는데요. 얘가 스타팅 가격이요. 1275달러입니다. 예, 미쳤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판매 대수로는 중국 내에서는 뭐 당연히 BYD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고요. 10,000달러면요. 이거 웬만한 그냥 미국에 파는 전기 오토바이 수준 아닙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퍼스널 모빌리티에서 좀 비싼 거 사면은 다 이 가격대지. 아니 어떻게 이 가격에 이걸 만드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BYD는 판매량이 아니 10,000달러인데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지금 판매량에 기여를 할 조짐이 보이고, 지금 구글 바드에 물어보면은 제가 예전에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이 시굴이라는 정말 저가의 30kW 정말 작은 이 전기차가 소디움 배터리를 쓴다는 얘기를 제가 예전에 했는데, 뭐 일부 기사에서는 그게 나왔다가 이제 수정이 됐었죠. 저는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직 팔진 않는다고 댓글에 남겨주셨는데, 그게 근데 올해 말에는, 그때 당시 올해 말에는 BYD든 CATL이든 소디움 배터리를 양산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 바드에 물어보면은 마치 일부 소량 파는 거 같이 나오는데 좀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미 BYD는 저 10,000달러도 모자라서, 저 인산철이거든요. 그것도 모자라서 더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소디움 배터리도 준비하고 있고, 지금 가시권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요, 예상 가격이 한 3, 40달러거든요, 킬로와트당. 그러면요, 미국에서, 만약에 그 배터리를 미국에서 제조한다 그러면요,
그 정도 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받고 공짜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중국은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가격적으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저력이 대단하다. 하나 아직 지금 중국 회사들도 일부 지금 엔비디아랑 협력해서 자율주행을 하지만 아직 리뷰나 근데 확실히 제가 체감하는 건 아닙니다만 유튜브로 간접적으로 보면은 아직 테슬라 대비해서 떨어지는 게 맞고 폭스콘과 엔비디아가 합작을 한들 아직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전기차라는 건 만드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기존의 미국의 유명한 내연기관들은 미루거나 삭감하고 그러니까 감산하고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가 아주 확연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의 어떤 점유율을 뺏는다라는 거는 지금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기껏해야 1, 2% 뺏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최소한의 그 피해를 줄여가면서 효용성을 극대화하면서 아직 양산이라고는 힘든, 그나마 여기선 그래도 현대기아차가 좀 하고 있지만 아직 좀 파는 거 보면 올해 보면은 몇만 대 수준이지 미국에서 10만 대 됩니까? 아직 또 10만 대, 20만 대 가는 거는 그 또 다른 얘기입니다. 거긴 테슬라밖에 지금 가 있질 않고요. 그러니까 다들 기껏 생색만 내고 양산이라고도 얘기하기 그 정도로만 만들어서 1, 2%씩 뺏어가는 수준이라서 거기까지 도달하긴 쉽지만 아직 테슬라가 그렇게 위협적이라는 면은 들지 않고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이 이렇게 하락하면은 전기차에 다 여파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만 해석인데, 자, 테슬라가 힘들면은 그 자리를 누군가 치고 올 수 있어야 되는데 미국 내에서 아무도 못 치고 오는 거 아닙니까? 현재 미국 시장 내에서. 그러니까 다 영향이 있으니까 다 내려가고, 거기 서플라이 체인 엮인 회사들도 한국 회사도 영향이 있겠죠. 배터리 원자재라든지 다 영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얘가 지금 만약에 많이 못 팔면은 그걸 대신할 수 있는 회사가 현재 별로 안 보이죠.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테슬라가 어마무시하게 좋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그렇게 미친 듯이 깎아대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없죠, 현재. 그나마 중국 회사들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이 회사는 현재 미국에서 뭘 팔고 있질 않으니까 다시 봐도 $10,000는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거기다 소디움 배터리, 와, 이건 정말 대단하네요. 중국의 무서움은 그러니까 관세 장벽을 세우든 뭐든 간에 그걸 가격 경쟁력으로 뛰어넘겠다라는 의지도 보여서 주행 보조, 자율주행으로 돌아와서 여러 움직임들이 있지만 아직 아니 기존의 회사들도 그렇게 힘든데 보여준 게 없고, 또 하나 슈퍼크루즈 손 놓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점이 있죠. 그리고 많이 광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매스미디어를 통한 슈퍼크루즈의 평은 좋습니다. 아무래도 GM의 광고비를 의식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는 하려고는 하는데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진 않죠. 근데 이렇게 커뮤니티나 이런 데를 보면요, 안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슈퍼크루즈 에러도 많고요. 당연히 시내는 안 되고요. 근데 전 시내에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그러니까 안 되는 도로가 너무 많고 하이웨이에서도 공사 구간이면 다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의외로 이거를 못 쓰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리뷰를 내부적으로 얘기를 돌아가는 걸 보니까. 왜냐하면 HD맵에 의존하기 때문에 센서가 모든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상황에서만 인게이지가 되고 GPS 시그널이 안 좋으면 당연히 안 좋죠. 제가 지하에서 나올 때 모델 S, 이거 좀 헤맬 때가 있는데 모델 X는 오히려 GPS 시그널이 더 좋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도 거의 순식간에 인게이지 되는 거 보면서 놀라웠습니다. 테슬라는 그렇게 진보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거기다가 온스타랑도 얘기가 안 되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센서도 풀리 워킹하면서 통신이 완벽하지만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자장비들이 에러가 날 때가 꽤 있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그것까지 감안해서 스스로 인공지능이 그런 걸 해결해 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지하에서 찾는다 소리가 나오는데 자기가 알아서. 근데 아직 그게 구현되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제가 요즘 모델 X 신형을 지금 몰아보면은 지하에서 나와도 얘는 덜 헤매더라고요. 바로 그 잡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슈퍼크루즈나 다른 회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그러니까 의외로
사람이 인구가 많은데 사시는데도 자기가 출퇴근에 그게 지원이 안 되면은 못 쓰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별로 다시 보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경쟁사는 없는데 정말로 사람들이 이 높은 금리의 소비 그거는 정말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다시 한번 경고할 정도고 다른 진짜 모든 대가들이 이제 경고를 하는데 한번 어떻게 될지 저도 좀 이렇게 추이를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더에 있어서 저는 레이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는 비전 온리라고는 했지만 그리고 아직 3나 Y는 계획이 없지만 S랑 X는 지금 탑재되는 것 같죠. 시범적으로 계속 여전히 꾸준히. 저는 제 채널을 오래 보신 분들이라면 전 레이더를 좋아합니다. 그 세컨더리 오피니언을 하나 갖는 게 그리고 공교롭게 저는 레이더가 있는 차만 타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그렇긴 한데요. 레이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테슬라는 여전히 기존 핵심적인 거는 비전 온리다. 그리고 울트라 센서도 지금 모델 X는 그걸 삭제해서 옛날 차들은 문이 활짝활짝 자동으로 열렸다 잘 닫히는데 이게 살짝만 열리고 제가 결국 열어서 좀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빨리 좀 더 OTA로 좀 업데이트가 좀 더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